자, 이번 시간은 IT 융합 콘텐츠 개발에 여러분들이 기획단을 하셨고, 그 기획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설계도의 첫 단계로 시나리오 기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시나리오 기획과 시나리오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 기획입니다. 먼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자세히 묘사를 통해 장면으로 표현한 것을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과정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나 각본처럼 구체적으로 가정해보고 이것을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한 것을 시나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프로젝트를 구현함에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나리오, 즉 설계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시나리오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연극의 대본처럼 스토리 형식으로 전달하여 미래의 다양한 모습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측 기법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나리오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며, 첫 번째로 탐색적 기법과 두 번째 규범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탐색적 기법은 현재로부터 출발하여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해답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확실한 재료를 다양한 미래의 모습으로 탐색해 가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인 규범적 접근 방법은 미래의 시점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미래로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미래의 특정 사건을 가정한 다음에 발생시킬 가능성을 역으로 따져가 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탐색적 기법은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무엇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질문이라면, 규범적 접근 방법은 미래에서 어떻게 미래로 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능성을 역으로 따져보는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의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의 작성의 특징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사용자의 이용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작성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유지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지 케이스란 요구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낸 여러 개의 유지 케이스를 가지고 구현 가능하도록 세부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지 케이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이용 형태를 파악을 해서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작성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작성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이 필요하고, 그 설정 안에서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발단과 전개와 위기, 절정과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 설정에는 장소,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거실이라든가 지하철, 카페, 광장 등 다양한 공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지며, 그러한 공간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메인 행위자가 있겠고 서브 행위자가 있겠죠. 주 메인 행위자는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이고 서브 행위자는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인물이 설명이 되어지고, 그 주 행위자나 부행위자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지, 첫 번째 발단서부터 전개, 위기, 절정, 결말까지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바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첫 번째는 공간, 장소가 나오게 됐고, 두 번째가 등장인물이 나왔으며, 그 등장인물이 어떠한 행위들을 이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보여지는 그림의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첫 번째, 장소와 시간을 설정하고, 두 번째, 그 장소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정, 즉 주된 행위자인지 아니면 부행위자인지를 설정을 하셔서 스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와 그 다음 단계와 그 다음에 결말, 이와 같은 형식의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한 구성들을 가지고 바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들은 사용자 경험 분석에 의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기반의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예를 통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하였으며, 프로젝트명은 편의점 유통기한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용자는 편의점 근무자를 먼저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실제 흐름에 따라 상황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의 상황을 맞춰서 네 번째, 공지사항이라든가 제품 유통 확인, 등록, 그리고 알람 앤 푸시 설정들을 총 4가지의 시나리오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편의점이라고 하는 공간에 근무자가 있게 되고, 그 편의점 안에서의 여러 개의 시나리오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제품 유통기한 확인이라든가 등록, 알람 푸시에 대한 시나리오로 이와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단계별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타이머와 근무 교대 후 일을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무자가 어플리케이션 앱을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편의점명, 지점명,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첫 실행 시에 편의점을 등록하고 다시 앞전 단계, 즉 01단계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지사항에 대한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근무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공지사항에 액티비티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공지 목록이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로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지 상태의 액티비티가 종료되어지고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안에 액티비티 하단에 500원 동전이 부족해요, 많이 가져와 주세요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서 공지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잘못 공지된
공지 내용은 길게 터치하게 되면 지금 좀 전에 올렸던 공지글에 대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글이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간은 편의점이며 편의점 안에서의 첫 번째 시나리오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게 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에 보여줬던 공지 목록이 액티비티하게 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메인 액티비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어떤 일을 수행할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품 유통기한 확인에 대한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제품 유통기한 등록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제품 유통기한 확인 시나리오에서 근무자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유통기한 임박순으로 정렬된 품목 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각각의 리스트는 사진, 품명, 유통기간 시간을 포함을 시킨 다음 두 번째, 오늘을 누르게 되면 유통기한이 당일자로 설정된 품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별을 눌러주게 되면 유통기간이 주로 해당되어지는 주로 설정된 품목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월별을 누르게 되면 캘린더 형식으로 해서 해당 달에 설정된 품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자는 백그라운드에 있는 상태로 해서 유통기한 마감 몇 분 전에 보내는 알람 혹은 푸시를 받고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유통기한 등록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편의점에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근무자는 메인 액티비티 하단 탭에서 바코드 버튼을 선택하고 바코드 리더를 실행하게 되고 그 실행된 바코드 리더를 바코드 화면에 뜨게 되면 제품의 바코드를 카메라에 갖다 댑니다. 어플이 제품의 바코드를 인식하여 등록 기간을 등록 액티비티로 실행하게 하고요. 다음으로 기존에 등록된 제품 코드일 경우에는 유통기한하고 날짜만 설정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이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등록되어 있는 제품 코드일 경우에는 사진과 유통기간, 제품명을 설정해서 등록 버튼을 눌러주고 세 번째로 등록한 내용은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 근무자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유통기간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나리오는 알람 앤 푸시 설정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액티비티 하단에 설정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설정을 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어지고 근무자는 푸시 수신에서 온오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근무자는 진동 유무에 대해서 온오프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근무자는 폐기 몇 분 전에 알람을 울리게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근무가 끝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앱을 종료를 해서 근무를 마치게 되는 그와 같은 단계입니다.